데이터 과학, 데이터 정의, 데이터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이렇게 오래된 문서들, 이것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많은 도서들, 책들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 서버에서 특정 데이터, 즉 로그로 저장되는 이러한 데이터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탭, 이것들의 어떤 송수신되는 이런 정보도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실세계에 이 데이터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지어서 무슨 종류가 있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즉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우, 컬럼 뭐 이렇게 좀 테이블 형태의 구조를 가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걸 정형 데이터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장되는 값들은 numbers, dates, 그 다음 strings, 즉 숫자나 날짜 그리고 문자열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structured 데이터, 정형 데이터는요, 실제 그 가트너의 그 조사 기관이죠.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요,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서 이 정형 데이터는요, 20% 정도로 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의 정도는 정형 데이터다. 자, 그 다음에 이 정형 데이터는요, 스토리지 비용이 조금 적습니다. 스토리지 비용이 조금 작게 우리가 비용을 비용을 지불하면 작은 비용으로도 저장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기존의 레가시 솔루션을 가지고요, 관리가 프로텍트하기가 좋은 쉬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엔터프라이즈 그 데이터들은요, 우리가 분석이나 뭐 이런 통계에 사용했던 이런 데이터들은 다 이 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정형 데이터는 지금 현재 레가시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를 넘어서 이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주를 이루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unstructured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비정형 데이터는요, 정형 데이터 달리 자,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런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스트럭처도 되어 있지 않다. 정형이 없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 그래서 뭐 로우, 컬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우리가 그 하다못해 워드 파일, 이메일, 그 다음에 엑셀, 스프레드시트 파일 이런 데이터들이 비정형에 포함이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지 뭐 어떤 그 테이블 형태의 표현이 안 되잖아요. 정형에 필요할 정형적인 정형의 어떤 형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파일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서 지금 현재 이 비정형 데이터가 80%에 해당이 된다. 지금은 더 커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80%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비정형 데이터는요, 스토리지 비용이 더 높습니다. 왜냐? 용량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레가시 솔루션으로는요, 이거를 관리하거나 프로텍트하는 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죠.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솔루션들이 속속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세미 스트럭처든 반정형이라는 우리 데이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정의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데이터셋은요, 데이터의 모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내용, 그리고 하나의 통계적 자료 행렬과 일치한 이 하나의 어떤 구성을 데이터셋이다 라고 우리가 용어로 이렇게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에서요, 또 컬럼이라는 용어가 있고 로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컬럼, 로우, 말 그대로 여러분 뭐죠? 행과 열이죠. 열과 행. 자, 컬럼은 열은 특정한 변수를 대표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로우, 행은요 주어진 멤버와 일치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오른쪽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서 여러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기호로 하나의 한 줄, 이 가로로 그 한 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보죠. 로우, 행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duration, packets 이런 것들 뭐죠? 컬럼. 이게 이제 컬럼을 말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로우와 그리고 여기 각각의 이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컬럼들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변수 개개 값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값은 데이터라 부른다. 자, 다시 변수 개개 값들을 나열된 상태로 있죠. 근데 여기에 각각의 값이 데이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상의 멤버에 대한 데이터를 이루며 로우의 수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요, 웹에서 이제 접근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웹 검색을 해보면 공개되어 있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셋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자, 구글 데이터셋, 그 다음에 구글 AI 데이터셋 이렇게 해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요, 구글은 참 수많은 데이터셋을 이렇게 정리하고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셋 자체는요, 데이터 개체들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개체, 데이터 오브젝트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데이터 개체, 데이터 오브젝트는 뭐냐? 데이터 오브젝트는요, 사실은 이 데이터의 수많은 분야에서 이 부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용어들이. 근데 이제 이 용어들을 그래도 하나하나 다 알아두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분야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경영 전공 혹은 통계 전공, 수학 전공 각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같은 데이터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에 부르는 어떤 데이터 개체 용어는 수많은 용어들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겠죠. 자, 데이터 개체는요, 레코드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포인트, 점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벡터다, 하나의 벡터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패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케이스다, 그 다음에 뭐 사건, 이벤트다, 그리고 이건 샘플이다, 이건 오브저베이션, 관찰이다, 그리고 엔티티, 개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개체는요, 여러 개의 속성으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속성, attribute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개체가 여러 속성으로 기술이 되는데, 그러면 속성은 뭐냐? 속성은요, 데이터 개체들 사이의 차이를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눈동자색, 피부색, 키, 몸무게, 그 밖에도 뭐 나이, 뭐 그리고 뭐 어떤 또 뭐 헤어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속성도요, 좀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속성은요,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성, characteristics, 이 특성이다. 그리고 field다. field, 하나의 field. 그 다음에 feature, 하나의 특징이다. 하나하나가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차원이다. dimension, 차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 이 용어도 사실은 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용어로 이렇게 불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용어를 잘 알아둬야 우리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좀 서로 협업하면서 용어는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용어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형태가 있는데요. 자, 형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은 질적 자료,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적 자료. 그래서 우리가 이게 qualitative, 그 다음 quantitative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자, 질적 자료는요, 정성적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성적 자료. 그래서 이거는 qualitative, 근데 categorical data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적 자료는요, 범주 또는 순서 형태의 속성을 가지는 자료를 질적 자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가 이 용어도 뭐 질적 자료라고 얘기도 하지만, 뭐 정성적 자료라고 또 얘기하지만, qualitative, categorical data라고, categorical 뭐 이런 어떤 용어도 빈번하게 사용이 되니까요. 이 용어들도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질적 자료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범주형과 순서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주형은 명목형이라고 얘기도 하고 노미널이라는 이런 용어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다 이제 표기를 했으니까 좀 익숙하게 이렇게 뭐 익숙하게 이 용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형이 있는데요. 순서형은 서수형이다. 그다음 ordinal 뭐 이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범주형과 순서형 이렇게 질적 자료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범주형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피부색, 그 다음 성별 이런 게 이제 범주형입니다. 자, 우리가 카테고리컬, 퀄리테이티브 이런 데이터에서 범주형으로 나누는 건요. 자, 피부의 색깔은 뭐죠? 피부의 색깔은 우리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뭐 이렇게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순서에 대한 어떤 데이터 특성이 있나요? 순서에 대한 특성 없죠? 그냥 종류만 나눕니다. 그리고 성별도 남자, 여자 이렇게 종류만 나눠요. 뭐가 더 순서가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를 범주형, 노미널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형이 있어요. 순서형은요, 말 그대로 ordinal, ordered,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데이터. 뭐 이거에 예를 들면 제품의 품질, 등급, 순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의 품질, 등급, 순위 이런 건 뭐죠? 이거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통 표기하냐면 높은 품질이면은 숫자가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품질이 뭐 80점 이상이다. 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수치형으로 이렇게 순서에 고려된 어떤 표기를 하잖아요. 순위도 마찬가지로 1등, 2등,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서를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qualitative, categorical data 이 형태에서 순서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적 자료가 있어요. 양적 자료는 quantitative, 우리가 그 양을 보통 표기할 때 이제 이 양적 자료라고 그러는데 이건 numeric이라는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근데 얘는 관측된 값이 수치 형태의 속성을 가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양적 자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양적 자료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범위형, 비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비율과 범위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범위는 여러분 우리가 인터벌 우리가 어떤 수치 간의 어떤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화씨, 섭씨 이런 온도 이 수치 간의 차이가 의미를 가지죠. 얘는 그래서 이런 수치값 자체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범위형 우리 자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레시오 이제 자료가 있는데 뭐 무게 수치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율 또한 의미를 가지는 이런 자료가 이제 비율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처음에
이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는 이 형태에 따라서 numerical, 그 다음에 categorical 이렇게 구분합니다. numerical, categorical.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얘는 numerical은 뭐죠? 이제 numbers, 즉 나이, 무게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수치 값을 가지는 걸 이제 numerical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복습입니다. 사실은 그전 거랑 구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같은 어떤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numerical에는 continuous, 그 다음에 discrete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예를 들어서 continuous는 뭐예요? age. 여러분 우리 나이는 어떻게 되죠? 이 연속된 특성을 가지죠. 우리가 4살이 됐다 5살이 되고 10살이 됐다 11살이 되고 이런 어떤 순서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적 특성에 따라서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도 그 웨이트, 무게, 그리고 블러드, 그 우리 그 타입 있잖아요. 그다음 블러드 프레셔, 이런 어떤 우리 혈액과 관련된 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뉴머리컬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디스크리트는 우리 그 신발의 사이즈, 발 크기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너의 자녀는 몇 명이니? 이렇게 이 자녀의 수 자체도 우리가 이 디스크리트 데이터 형태 분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 그 우리 눈 색깔, 그다음에 성별 같은 젠더, 블러드 타입, A, B, C, A형, B형, AB형, 뭐 O형 이렇게 우리 블러드 타입을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아까 그 프레셔 데이터랑 좀 다르죠. 블러드 프레셔랑. 블러드 타입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연속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범주형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알파벳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 블러드 타입이 순서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는요, 크게 오디널과 노미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널 데이터는요, 주로 이제 어떤 그 하이러키를 가져요. 하이러키를 가진 특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디널과 노미널의 구분은요, 하이러키가 있냐 없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오디널이다. 그러면 얘는 어떤 계층 구조에 따라서 이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미널은 하이러키가 이제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블러드 타입, 우리가 봤던 이 블러드 타입은, 그 다음에 눈 색깔, 이런 것들은 이 범주 형태로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나눌 수 있지만 얘 자체가 어떤 계층 하이러키를 가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오디널, 노미널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봤던 이 질적, 양적, 이 어떤 데이터 형태 구분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 데이터의 종류를 좀 세밀하게 구분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정형 데이터는요, 크게 레코드 데이터, 그리고 그래프 베이스드 데이터, 뭐 보통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더드 데이터,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형태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레코드 데이터는요, 트랜잭션 혹은 마켓 바스켓 그 데이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트릭스다 혹은 패런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파스 데이터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종류가 레코드 데이터에 포함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래프 데이터는 이제 그 밑에 다른 어떤 서버가 없습니다. 그 다음 ordered 데이터는요, sequential 데이터, sequence 데이터, time series 데이터, 그 다음 spatial 데이터,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서브로. 자, 이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레코드 데이터입니다. 레코드 데이터는요, 뭐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이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 형태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나온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쉽게 테이블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정형 데이터 중에 하나로 보는 파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랫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 어떤 데이터 셋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의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레코드가 어떤 고정된 수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TID, 리펀트,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섯 개의 속성과 그리고 10개의 로우로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 레코드 데이터 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입니다. 자, 트랜잭션 데이터는요, 우리 아까 트랜잭션 데이터는 마켓 바스켓 데이터, 장바구니 데이터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구매자가 구매 물품 목록 형태로 이루어진 구매자와 구매 물품 형태 이렇게 좀 구성된 데이터 셋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속성 값으로 있는 items, 즉 이 TID, Transaction ID 1, 그러니까 이 구매 하나당 지금 아이템, 구매 목록이 물품 목록이 이렇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TID 1은 브레드, 코크, 밀크 이렇게 세 가지의 물품 구매 물품 목록으로 이렇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편의점을 가든 어떤 마트를 가든 우리가 어떤 여러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하죠? 그 결제를 한번 하죠. 그죠? 그래서 결제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구매한 물품이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겠죠? 이렇게 누적된 어떤 데이터, 이게 바로 우리 트랜잭션 데이터 혹은 장바구니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행렬입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그 모든 속성이 수치 형태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수치 형태의 값을 가지고 행렬 형태의 데이터 셋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 행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행은 개체, 열은 속성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패턴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점은 모든 속성의 수치 형태 값을 가졌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어떤 수치값 형태를 가지죠. 네, 이렇게 수치값 형태를 가진다. 이거를 좀 잘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는 데이터 매트릭스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스파르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희박한 어떤 데이터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행렬의 특별한 경우다. 데이터 행렬이 스파르스 하면요, 스파르스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어떤 스파르스한 데이터 매트릭스는 어떤 거가 예가 있냐면요, 각 문서당 용어가 출현하는 빈도수를 계산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스파르스한 매트릭스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큐먼트 1, 2, 3, 즉 문서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데 그 문서당 등장하는 어떤 용어가 얼만큼 등장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카운트를 한다고 쳐볼게요. 이게 이제 빈도수, 얼마나 프리퀀시를 측정을 하는데, 자, 더큐먼트 1에 지금 팀이라는 그 용어가 3번 등장했고, 그 다음에 커치는 0, 플레이는 5, 이렇게 각 용어당 등장하는 그 빈도 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문서마다. 그래서 이 문서마다 사실은 이 용어가 지금 이 표현상 하나, 둘, 셋, 넷, 다 10개밖에 없잖아요. 그 10개의 텀만 있는데, 용어만 있는데, 사실은 용어가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문서당 이 등장하는 횟수가 적거나 혹은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프리퀀시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0이 많아진다. 0이 많으면 즉 스파르스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스파르스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문서의 경우에도 이제 뭐 텀 벡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보통 이런 것들 뭐 주로 이제 문서 쪽, 우리가 자연어 처리 쪽, 뭐 이런 쪽에서 정보 검색 이런 쪽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그래프 베이스드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줄여서 그냥 그래프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 데이터는요, 데이터 개체 간의 관계,
그 다음 데이터 자체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셋, 그런 사용한 데이터셋을 우리가 그래프 데이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쓰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인터넷의 웹 문서들이, 그 웹 문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냥 문서가 단독으로 하나만 있다면 연결이 없겠지만, 그 문서는 우리가 하이퍼링크, 링크와 링크와 링크를 타서 계속 어떤 연결된 형태의 큰 어떤 그래프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화학 혼합물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이런 그래프 구조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프 구조는 다시 한번 체크하면요, 이런 벌틱스 A, C 이런 노드, 벌틱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그걸 이어주는 엣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 이런 거는 다 뭐 이거는 그래프 데이터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데이터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DBPD야. 이 전체 어떤 연결 관계 구조를요 이렇게 다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이 다 지금 뭐가 있죠? 막 그 뭐 연결되는 엣지들이 막 여러 개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 데이터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이것도 이제 그래프 데이터죠. 예를 들어 우리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데 나의 친구의 친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친구 간의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그래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프 데이터 얘가 바로 소셜 SNS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에는 아까 화학 구조 이런 것들도 다 그래프 형태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래프 구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순서 데이터, 오더드 데이터는요, 데이터 개체 속성이 시간 또는 공간적인 순서와 연관이 되는 그런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순서 데이터의 종류에는 뭐 이렇게 네 가지 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 데이터, 서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공간 데이터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연속 데이터, sequential data라고 부릅니다. 자, 연속 데이터는요, 아까 우리 트랜잭션 데이터 살펴봤죠? 장바구니 데이터라고도 부르기로 하는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여기에 뭘 추가하냐면 시간을 추가합니다. 시간 속성, 시간 성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이거를 바로 우리는 sequential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까 트랜잭션 데이터에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매자가 이런 물품을 구매했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시간 정보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고객이 시간에 따라서 이런 구매 경향을 나타낸다라는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퀀셜에는 추가되는 게 바로 시간,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CDP, 우리 CD 플레이어 구매 고객은 CD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것들 다 이제 시퀀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서열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시퀀스 데이터야. 시퀀스 데이터. 데이터 개체들 사이에 순서가 존재한다. 이걸 이제 시퀀스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DNA 서열, 우리 DNA 시퀀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DNA는 단지 우리가 4개의 알파벳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A, T, G, C 이렇게 딱 4개의 어떤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이중 나선형의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 DNA 시퀀스 데이터를 다룬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 ATGC 이렇게 4가지 문자를 다루고 뭐 이 시퀀스를 서브 시퀀스 뭐 매칭을 찾거나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DNA가 서열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요, 연속 데이터의 또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연속 데이터의 특수한 경우로 바로 여기는 시간에 따른 속성의 변화를 관찰하는 어떤 데이터셋, 데이터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가 주로 이제 주가 지수, 그 다음에 시간별로 변하는 어떤 온도, 기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왼쪽 지표 같은 게 뭐죠? 우리 주로 이런 게 이제 스톡 주식 데이터죠. 주식의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 뭐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이렇게 6가지 그 회사들에 대한 어떤 주가 이렇게 지수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존이 굉장히 높은 어떤 이 주식 가격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오른쪽과 같이 뭐 이렇게 좀 시간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 스트림 플로우입니다. 스트림 플로우. 그래서 그 콜로라도 리버, 콜로라도 강의 이런 그 강의 그 수량, 강수량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어떤 기간만큼만 이렇게 측정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파셜 데이터, 이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딱 그림을 보니까 뭐죠? 우리가 어떤 그 지도나 위성 사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위치상,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형태를 다 이제 스파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 분석 데이터와 같이 각 데이터 개체가 공간상의 위치 정보와 연관이 되는 이런 데이터 집합을 스파셜 데이터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지점의 온도 뭐 이런 것도 이제 스파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하자면 여기에 뭐 이제 시간을 또 추가해서요.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계속 변화되는 이동하는 이런 것들 이동 데이터잖아요. 이걸 트래젝토리 데이터라고 이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어떤 수많은 데이터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정형 데이터에서 이제 어떤 좀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비정형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냐면, 자, 비정형 데이터는요. 우리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텍스트 데이터, 책, 이메일, 게시판, 소셜 미디어, 뭐 리뷰 우리 뭐 쇼핑 그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거기에 제품 리뷰를 달거나 하잖아요. 그런 리뷰도 다 텍스트 형태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뉴스들도 다 텍스트 형태고요. 그래서 비정형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뭐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데이터도 그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그 웹서버 로그, 뭐 네트워크 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 로그 이런 것들이 다 로그 데이터의 종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수많은 세상의 로그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센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 조도, 그리고 뭐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 실시간으로 오는 그런 센서 데이터들이 또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디오 뭐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그 png, jpg, gif 이런 것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진 찍으면 jpg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 사진 저장되는 이미지 데이터 자체도 비정형 데이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주로 보고 있는 영상들 뭐 이런 것들 mp4 파일 이런 것들도 다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열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DF 파일, 그다음 포토샵 같은 PSD 파일,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우리 HTML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열 수 있는 HTML 파일, 그리고 또 뭐 PPT, 워드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뭐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 자세히 살펴봤고요. 뭐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